안녕. 하이. 안녕하세요. 야식 먹자고? 오늘 아까 일찍 저녁을 먹어서 더는 안 먹을 것 같습니다. 방금 연습도 하고 운동도 하고 왔기 때문에 이따 씻고 잘 건데 씻기 전에 이렇게 잠깐 라이브 하려고 왔습니다. 아보하 보냈습니다. 오늘은 뭐 했냐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샵에 갔다가 헤매를 받고 뭘 잠깐 했다가 밥 먹고 연습했다가 운동하고 왔습니다. 오늘 여담이 나왔죠? 여담. 그거 영상 한번 같이 볼까? 여담 템페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살짝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테레 왔습니다. 왜? 와서 인사해도 돼. 이번 이제 앨범이 뉴스잖아요. 테레는 지금 씻고 왔는데 이건 지금 저희가 바로 이전 앨범이 항해 관련된 앨범이었어요. 네. 안 나와요. 항해를 하다가 이제 만나는 어떨 때는 거센 파도를 맞닥뜨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시원한 바람 테레 왔습니다. 항해하는 그 순간이 뭔가 청춘이다. 뭔가 자유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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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테레 하이. 웅영 라이브 재밌게 보세요. 바이. 바이. 쌩얼 테레. 건 아니고 이 시기가 그냥 봄에 지금 여담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봄의 첫 시작을 저희 앞에 뭐라고 했지? 챕터 1 앨범 소개. 이건 지금 저희가 바로 이전 앨범이 항해 관련된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항해를 하다가 항해하다가 만나는 뭐 어떨 때는 거센 파도를 맞닥뜨리기도 하고 음, 어떨 때는 시원한 바람, 상쾌한 바람을 맞기도 하면서 음, 항해하는 이 순간이 뭔가 청춘이다, 뭔가 자유에 비슷한 청춘이다라고 그치. 생각이 들어서 이 순간이 청춘이고 이거를 앨범에 담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앨범의 주제를 청춘으로 담았습니다. 혹시 봄에 꼭 컴백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시기가 그냥 봄에 항상 맞춰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봄의 첫 시작을 저희 아이분들과 함께하는 의미이지 않나. 내년에도 이제 또 봄에 컴백을 해서 이제 템페스트는 정말 봄 같은 그런 화사하고 산뜻한 그룹이다라는 이미지가 조금 더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앨범 저희 녹화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의견도 내고 만든 앨범이다 보니까 특히나 저희 컨셉이나 아니면 저희 앨범 디자인이나 뭐 어떻게 보면 마케팅 부분 되게 멤버들이 예쁘게 잘 나왔다. 마케팅 화면에서도 예쁘게 잘 나온 것처럼 보여요. 지금 딱 봐도 화사하게. 맞아요. 언제 찍었냐면은 이번 소재는 이렇게 청춘하게 나오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오나라 선배님이랑도 쇼츠를 산옥하러 갔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번에 드라마를 같이 인기가요를- 촬영을 하게 돼가지고 빌런에 나와요. 네 맞아요. 인기가요 산악회로 가서 선배님께 산옥 전에 부탁드리고 촬영을 했어요. 흔쾌히 해주셔서 네. 그 선배님이 너무 긴장을 잘 풀어주시고 그래서 사실 이때도 할 때마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거의 이제 피드백도 밤을 새고 잘 갔죠. 주시고. 밤을 새고 가서 그래서 이 여담 저는 인터뷰를 뭔가 촬영을 하고 긴장보다는 그 좀 다음에 더 산옥을 했죠.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전날 촬영.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혜리 씨도 원래 연기를 하셨던 걸로 아, 알았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연기 선배이잖아요. 네. 선배 연기자로서 은찬 씨 연기가 어땠는지. 또 은찬이 형이 또 산옥 일찍 했었는데 그쵸? 처음이지만 저거를 더 일찍 그래도 했죠. 좀 긴장 많이 하고 할 수 있지만 또 나름 또 이제 괜찮게 하지 않았나? 라이브 하고 네. 간 날이었나? 맞나? 원래 저 생일 라이브 하고 간 날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원래 가수가 네. 꿈이었어요. 네. 뭐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런 거 말고 진짜 정말 마음이 끌려서 나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이거 아니면 내가 정말 후회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가수였고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스스로 오디션 하는데도 다 알아보고 막 직접 발로 뛰고 하면서 그때 좀 많이 부지런해졌달까. 네. 뭔가 스스로 인생을 좀 개척해 나가는 법을 그때 이제 터득했던 것 같아요. 영상이 24분이네. 저는 학창 시절에 조금 부모님의 영향으로 공부 쪽으로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거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일단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여러분도 대학 아직 안 가서 보신 그때 분들 내가 하고 계시죠? 싶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뭐 밥 먹을 생각이 때나 있는데 그냥 편하게 그러다가 이제 틀어놓고 뭐 딴 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이돌 그냥 잔잔하네. 선배님들의 영상 영상을 자체가 보면서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제 인생에. 이거를 꼭 해보고 싶다. 나도 좀 많은 팬분들 앞에서 저런 빛나는 응원봉 앞에서 무대를 서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자리 잡다가 저도 제가 중학생 때부터 부모님께 이제 아이돌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참 신기했던 게 원래 제가 지방을 살았어요. 지방에 살았을 때 다른 어떤 기획사에 잠깐 있었었는데 거기서 아이돌 이따 야식 먹을 때 했다가 볼 거야. 좋아요.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2, 3개월 뒤에 이제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 이사를 가고 그 전학간 학교에서 갑자기 다른 친구들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널 찾는다. 그래서 나갔어요. 했는데 제가 그 회사에서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근처에 이사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그 신기팀 분이 학교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기분 좋았지만 뭔가 신기했어요. 저도 지금 영상 처음 봐요. 웅이 형, 루 형, 그다음에 형섭이 형, 그다음에 보혁이 형, 혁이 형, 그다음에 그다음에 민찬이 형, 한빈이 형. 마지막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됩니다. 가장 맏형이 가장 마지막에 예, 맞아요. 그렇죠. 제가 2016년도 5월에 입사를 했고 바로 하루 차이로 홍섭이 형이 하루? 일주일. 일주일. 네, 일주일 차이로 오래돼가지고 민감하네. 일주일 차이로 형섭이 형이 또 입사를 네, 했어요. 두 번째고요. 네. 근데 또 오랜 시간의 텀을 두고 이제 공교롭게도 혁이가 세 번째예요. 네. 그러니까 루 씨랑 형섭 씨가 들어왔다는 거 보고, 그러니까 오디션가 듣고 혁 씨가 찾아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보니까 혁이 형 연생이가 브이넥이 준비생활 하다 보면은 너무 파인 거 아니야? 이제 회사에 그쵸. 그런 소문들이 돌아요. 혁이 형 어디 브이넥이 회사가 아이돌 그룹을 준비한다. 명치에 닿겠는데? 라는 파인 게? 소문이 되게 많이 많이 돌아요. 파였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하나가 이제 또 유명한 갑자기 눈에 띄었어. 프로듀스 나온 이제 형섭이 데뷔를 한다. 남자 아이들을 찾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또 지원을 해서 데뷔를 했어요. 이거는 나 되게 약간 경청할 때 처음 엄청 말하는 집중하는 것 것처럼 보이긴 한다. 저는 좀 많이 봤습니다 오디션. 이 회사에서도 거의 한 4-5번 본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이게 한 번 갈 때 노래랑 춤을 이제 준비해서 가는데 보류가 계속 되는 거예요. 합격이 안 되고 합격도 아닌데
이제 탈락시키기도 조금 그렇고 약간 계속 보류가 돼서 한 진짜 4-5번 계속 오디션을 보고 계속 다른 곡 준비해가고 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붙어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럼 연습 기간이 몇 년이세요? 템페스트로 데뷔하기 전까지는 22년도에 데뷔를 했으니까 약 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미아와에서 연습생은 3년 했었어요. 저는 2년 정도 했어요. 저는 그냥 한국 연습생이면 3년인데 유행화 들어가자마자 바로 데뷔를 한. 네. 아, 그래요? 약간 약속 같은 거 하시던가요? 네, 데뷔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네.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좀 있으세요? 지금 이 자리 없지만 혁이 형이랑 이제 그 입사 거의 동기예요. 하루 차이가 나가지고 서로 의지를 많이 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혁이 형한테 열심히 하고 와 옛날 영상도 많이 쓰인다. 데뷔할 수 있을까? 와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페리야 너는 귀여워서 넌 잘 될 거야. 이래 형이 걱정이야 이러는 거야. 근데 형은 노래 잘하니까 될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막정하고 넌 될 거야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서로의 말 맞게 이제 같이 데뷔를 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저의 가장 큰 무리는 이렇게 웃을 때 되게 예뻐가지고 또 이제 그 신기팀 또 분들이 의찬 씨가 되게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아니 그 신기팀 분들이 다 봤을 때 너는 미소 예쁘기 때문에 많이 웃어야 된다. 그게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다. 말씀 주셔가지고 많이 웃고 다녔어요. 어제 방금 그 실제 스스로 다시 자기 자신의 평가를 줬을 때 근데 잘 웃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웃고 있는. 연습생 에피소드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연기부하는 부분은 아마 저희 엄마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힘들면 베트남 가. 힘들면 베트남 가면 되지.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영상이 꽤 길어가지고 주신 거예요. 두배속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월말 컴뱃 뭐든 그냥 후회 없이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베트남 가면 되다. 그런 생각으로 살짝 최선을 다하고 지금이 딱 연습했던 것 같아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 한국에서 아니야? 활동하다 보니까 베트남 갈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일정도 있고 뭐 같이 연습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지금이 텀이 있을 때 매니저님 부탁했죠. 베트남 혹시 갈 수 있나? 그래서 왜 치킨 먹으면서 안 보냐고요? 아까 치킨을 먹었어요. 5일 정도 베트남 돌아왔어요. 근데 치킨 남은 거 여기 아직 있는데 지금 먹고 싶진 않고. 어제는 보셨어요? 네, 템페스트가 유일한 후보는 아니었고요. 사실 데뷔하기 전부터 이것도 저희들의 얘기했었지. 이제 데뷔 그룹명이 뭐가 될 거다라는 이제 소문 같은 걸 좀 들었었는데 그 소문 중에 하나가 제트블랙 그런 말도 있었고요. 네. 그때 아마 저희 대표님이 그 제트블랙이었습니다. 예. 그 브랜드의 색상에 되게 꽂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트블랙이었었고 이제 데뷔한 선배팀 에버글로우가 그때 울트라바이올렛이었었고 네. 사실 이 제트블랙이 사실 그냥 대표님께서 약간 미끼처럼 너네 이거 될 수 있어 라고 해주셨던 거예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너네 오늘 진짜 이름 알려줄게 하고 가지고 했는데 그때 템페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트블랙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제트블랙보다 멋있네.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청량 이런 것 좀 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한민이라는 얘기를 선택하셨던 걸로 아는데 네. 일부러 그 의도하고 한민이 이름 지으신 건가요? 네, 저희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외국인이지만 그쵸. 한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제트블랙보단 어떻게 템페스트가 한국 좋지 이름을 않아요?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저는 만들어볼까 그렇게 생각이 생각해요. 들었고요. 그래서 템페스트가 어떤 더 이름 좋아요. 할까를 고민하다가 주전 받는 제트블랙 이름, 리다 M37은 한국에서 좀 빛나는 그런 뜻이 한빈으로 선택했어요. 고마운데 템페스트만 부족한 고마워. 거고 월요회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고맙습니다. 아직도 하고 계세요? 요즘 요즘 안 해요? 그 마지막 월요회의가 언제였어요? 대충 지난주 지난주 아 지난주 대충 지난주. 3주 네, 한 3주 전 좀 됐는데 그거 자주예요? 네, 그러니까 네. 원래 주말에서 네, 주말마다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월요회의 때 주제가 뭐였어요? 집 정리 숙소 관리. 숙소에 있는 이제 가구 설치하는 것과 맞아요. 가구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옷방으로 사용하던 그 방을 조금 이제 옷들을 다 걷은 다음에 하는 멤버 이제 개인 방으로 또 바꾸고 거실에 있던 이제 책상, 다 같이 쓴 식탁이 좀 많이 노후돼가지고요. 그거를 아예 새 걸로 사드리고 그런 식으로 숙소를 이번에 좀 새롭게 좀 뭐라고 해야죠? 좀 많이 개조를 하고 네.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상으로. 숙소 환경을 좀 조성해가지고 네. 새롭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회의를 나눴습니다. 월요회의를 꾸준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 저희가 월요일을 사실 매주는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가 필요할 때 항상 하는데 근데 이제 회의는 사실 말이 회의고 저희끼리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뭔가 서로를 살피게 되고 또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고 하염없이 그냥 허물없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것 자체가 나중에 추후에 사용되는 에피소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는 나쁜 게 하나도 없다. 혹시 월요일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투거나 했던 적도 있으세요? 의견이 막 다를 때는 있긴 한데 이제 그거를 가수별로 통해서 통합을 시키거나 네. 아니면은 어쩔 때는 가위바위보로 단순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최대한 다투지 않으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갈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어서
저희끼리도 뭐 사소한 문제로 되게 뭐 서운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는데 근데 그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어쨌든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리고 말로 해결해야 된다. 대화로 풀어야 된다라는 걸 좀 느껴가지고 그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말을 많이 하려고 하게 된 것 같고 네. 저희끼리는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 더 잘 배려하려고 한 거죠. 서로 더 배려해주고 주의 깊게 또 조심하려고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데뷔와 지금을 비교해봤을 때 가장 많이 변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이랑 지금이랑 굉장히 다른 게 처음에는 뭐든지 이제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되게 긴장 많이 하고 내가 이걸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았는데 긴장 많이 되지. 많은 걸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해도 되겠다 하면서 어느 부분에 좀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감 또 생기지. 선배라도 약간 같이 뭘 엄마 어리네. 자신감이 들고 형들이 저좀 맨날 영상 나오니까 다 어려 보인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좀 자신감이 좀 낮은 편이고 워낙 새로운 거가 있어서 약간 부담을 좀 느끼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이라는 존재가 자존감 지킴이라고 해야 할까요? 잘하고 있어. 되게 잘하고 있고 되게 성장한 게 눈에 보여. 이런 와. 말을 이제 데뷔하기 전에 연습 때 야, 멋있다. 힘드니까 내가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아무래도 데뷔를 하고 나서 방송에 노출이 되고 여러 가지 피드백이랑 또 많은 팬분들께서 해주시는 얘기를 들으면은 자신감이 일단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무대를 임하는 태도도 사실 데뷔하고 나서도 조금 무대가 두렵기도 했어요. 약간 월말평가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었어서 저는 그런 느낌 무대가 들 수 조금 있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반대로 팬분들께서 되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무대를 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 느끼는 고민 같은 게 있다. 요즘 고민? 최근에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게 뭔가 이미지적인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뭔가 어떻게 나를 조금 더 리브랜딩해서 나를 보여주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의 내 모습이 좀 되게 별로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좀 있었었고 뭔가 계속 뭔가를 새로운 걸 막 보여줘야 돼 막 이런 강박관념이 나를 좀 많이 옥죄기도 하고 이제는 그런 고민들을 좀 네. 내려놓고 그냥 난 나다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뭔가 억지로 뭐 남자가 내 거야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난 안용섭이다. 그냥 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보여주고 맞지? 좀 많이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마음을 비웠어요 저는. 네. 굳이 이미지 변신을 해야겠다, 뭘 어떻게 뭐 해야겠다라기보다는 난 안용섭인데 그치. 그냥 이게 난데 뭐 어쩌겠어 좀 이런 느낌. 네. 저희 팀 나는 나다. 어떻게 이름을 더 알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입니다. 네. 요즘 나도. 저도 같은 어떻게 고민이에요. 보면 K-pop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항상 고민이죠. 이름에 진짜 저장할 수 템페스트를 있는 알리고. 그런 자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막 차트 1위거나 그런 거 네. 하기 위해서 엄청 자기 개발도 많이 하고 저희 음악에 대한도 약간 조심하면서 그래서 녹음할 때도 약간 신경 쓰면서 더 좋은 음악, 좋은 목소리로 알려드리자 그런 생각으로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템페스트가 일관되게 갖고 가는 주제인 청춘에 대해서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청춘을 뭐랄까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볼까, 나는 좀 다시 일어서다 이런 그치. 키워드를 가지고 청춘에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습을 할 때도 어느 부분에서 다시 해볼까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요.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할 수 있다. 그런 마인드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어떤 취미를 하고 계세요? 제가 양재천에 가서 산책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양재천이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숙소에서 양재천 산책 아주 좋아합니다. 걸어서 갈 때도 있고 그 서울 자전거 따릉이 빌려서 갈 때도 있고 양재천을 1시간 가량 걸으면서 책을 읽었는데 그때 너무 힐링이 됐습니다. 네, 뭔가 다른 거에 집중이 전혀 안 되고 오로지 내 걸음걸이와 이 책에만 집중이 되니까
자, 사실 그저 얘기했던 게 저도 처음 시도했던 건데 걸으면서 책 읽는 게 은근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책 읽는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책 읽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또 저는 외국어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이게 이렇게 들으면은 야 너는 네. 뭐 쉴 때 무슨 공부하고 뭐 그런 애라고 이렇게 되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전 그게 재밌어서 해요 저는. 재밌죠. 최대한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냥 넓은 세계로 가보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그러기 맞아요. 위해서 저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좋아요. 뭔가 내가 몰랐던 언어 누구랑 안 부딪힙니다. 그거를 읽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책을 이렇게 들어도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세상을 보는 데 이 되게 주변 시야에 산책로가 이 코스가 딱 보여가지고 우선 지금 일본어만 계속 집중적으로 파고 있고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또 중국어를 팔까 영어를 팔까 스페인어를 팔까 고민 중이에요. 아 그래요. 이제 템페스트가 팬분들한테 혹은 대중들한테 어떤 의미로 남았으면 좋겠는지. 저의 연습할 때 템페스트 진짜 봅니다. 진짜 여러 번이 느꼈거든요. 약간 연습하면서 멤버들이 웃는 소리 자꾸 들리고 그래서 그냥 그쵸. 재미있게 연습하다 보니까 이번에 진짜 그 모습에 이번 활동 이거 준비하면서 청춘이잖아. 우리 즐겁게 지금 청춘하고 연습했던 있다.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을 때 그때 너무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순간 담아서 저희 팬분들 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좋겠다. 저는 템페스트가 이제 많은 분들께 뭔가 산뜻한 졸리냐고요? 시작을 조금? 상징하는 그런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템페스트를 보고 하루를 이제 힘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이제 화이팅 넘치는 기운을 받는다든지 뭔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제 템페스트의 그 음악과 무대를 통해서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템페스트가 우리 아이분들에게 그리고 많은 대중분들에게 청춘의 한 장으로 남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도 그렇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야만 하는 것 혹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 혹은 잘 해내고 싶은 것, 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늘 선택해야 되고 그 과정들에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과정을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좀 이렇게 도전해보기도 하고 어떨 땐 실패해보기도 하고 잠깐 주저앉았다가 일어나 보기도 하고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저는 청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순간을 템페스트가 함께 맞죠. 하고 싶다. 그 순간에 함께 하고 싶죠. 템페스트가 함께해서 뭔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사랑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깔끔하네요, 맞다. 계속 첫사랑이라는 거는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기 때문에 템페스트가 우리 각자 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에서 그런 첫사랑 같은 존재가 돼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슬레이트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여기까지. 이날 그 앞에 계신 감독님께서 되게 편하게 해주셨어요, 저희. 그래가지고 말이 술술 나왔죠. 이게 그 인터뷰 하다 보면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상황이 편하면 편할수록 그 환경이 편하면 편할수록 이야기가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근데 앞에 계신 이제 피디님께서 너무 작가님, 피디님 아무튼 이렇게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분께서 너무 저희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되게 편안한 분위기 만들어 주셔가지고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템페스트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 조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저희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막
질문도 주셔가지고 저희도 감사했죠.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이 감사한 마음이 꼭 닿기를 바랍니다. 잘했다고, 그쵸? 개조한 방은 지금 은찬이가 쓰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라이브 종료하면은 씻고 일본어 공부를 좀 하다가 잘 것 같아요. 아마 일찍 잠들 것 같습니다. 살짝 졸려요 지금. 잠이 사르륵 오는데 딱 10시 25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본혁이 형은 아직 룸메예요. 지금도 룸메입니다. 솔메즈 룸메고요. 같이 있고요. 오늘은 운동 많이 안 했어요. 어제 너무 하드하게 했나봐. 일어나는데 온몸이 아픈겨. 어제 등과 어깨 위주로 했고요. 오늘은 이제 팔굽혀펴기만 했습니다. 네. 네, 운동하고 해야 좀 개운해요. 네. 한민이 형도 개인 방을 쓰고 있죠. 네. 저 근시 아니고요. 네. 네. 한민이 형도 개인 방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그쵸, 저희가 곧 있으면 또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 콘서트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연습을 했죠. 네. 뭐 스포는 알겠지만은 열심히 준비 중에 있는데 뭐 이건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콘서트 관련 미팅까지 이제 하죠. 미팅 같은 거 이제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희는 이제 멤버들도 그 미팅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죠. 네.